자, 오늘까지 해서 또 이번 학기도 이제 두 주 남았고요. 지난주에는 아무튼 그 어린이날하고 겹쳐져서 제가 그 계획을 잡을 때부터 그 주는 빼고 제가 이렇게 12주를 잡았던 거거든요. 그 제가 카톡방에 또 올려놨듯이 이 공휴일이나 아무튼 그 휴일 이렇게 있으면 그걸 빼고 12주 이렇게 해서 그 연속해서 12주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근데 이렇게 한 2주 일주일, 2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시장이 이제 평온하면 이게 별 크게 변동성이 없으면 뭐 1, 2주도 이렇게 뭐 길지가 않은데, 지금처럼 막 시장이 여러 가지 막 그 소위 이제 개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렇게 많은 악재들 막 이런 것들이 막 겹쳐서 나오고 이러면 시간이 일주일, 2주일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어차피 시간의 길이는 똑같은데, 이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이렇게 길게 느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악재들이 이렇게 이제 연속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코인 시장까지 막 겹쳐서 악재가 이렇게 이래요. 항상 보면은 악재가 나올 때는 아무튼 막 그 설상가상이라고 해서 아무튼 안 좋은 일이 막 겹쳐서 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매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같은 시장이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그때그때 이게 매매를 이렇게 5% 뛰기, 10% 뛰기 이런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악재가 막 겹쳐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손절할 일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쉽지가 않죠.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투자를 해도 이렇게 중장기로 가도 쉽지가 않은데 그걸 하루하루 막 대응을 하면서 그렇게 막 악재에 대응하고 호재에 대응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매매보다도 저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 그 투자를 하면 결국 시간이 해결을 해준다. 아무리 악재가 크게 나와도 저희가 2년 전에 그런 시장 폭락이 나와도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오히려 기회였다. 항상 지나고 보면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내가 이제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악재는 악재대로 호재는 호재대로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내 투자에 그걸 연결시켜 가느냐. 그게 그 투자자의 이제 실력이 드는 것이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뭐 악재가 나왔다, 호재가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 악재는 악재대로 호재는 호재대로 그것을 내 투자에 유리하게 내 투자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 악재도 내 호재 아무튼 내 투자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악재도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호재도 마찬가지죠. 호재도 내가 내 투자에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그 호재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온다 해도 시장의 호재가 됐든 아니면 어떤 종목의 호재가 됐든 아니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이 호재가 됐든 간에 투자자로서 그것을 내 투자에 어떤 의미 있게 살려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나왔냐, 악재가 나왔냐,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악재가 나올 거냐, 호재가 나올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뭐 악재가 나오든지 호재가 나오든지, 아니면 둘 다 나오든지, 아니면 둘 다 안 나오든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재, 호재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있든지 없든지, 아무튼 그 호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악재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그것을 최대한 유리하게, 내 투자에 유리하게 어떻게 내 투자에 그것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살려갈 것이냐. 그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실전하면서 그런 것을 배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 호재도 별것이 아니었었고 악재도 별것이 아니었었다. 이런 얘기죠. 시간이 지나서 보면 호재가 나왔을 때는 그 호재가 그냥 막 모든 투자를 막 결정 지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또 악재가 나왔을 때도 내 투자를 막 망하게 할 것 같지만 또 지나놓고 보면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무튼 이렇게 하나하나 경험을 해보면서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었더라. 악재도 별거 아니었고 후재도 별거 아니었더라. 그때 내가 왜 잘 지내가지 못했느냐? 그때 그냥 내가 그냥 잘 지내갔으면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경험치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제가 그래서 반응을 자꾸 하면 안 된다. 시장에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제가 그런 설명 드리는 거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 반응을 하든지 이 대응을 하든지 이 둘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호재 악재가 나오면 호재가 나오든 악재가 나오든 그래서 그 결국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반응을 한다. 이게 개인 투자.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딴 게 아니고 호재가 나오면 기분이 좋다는 얘기. 호재가 나오면 기분이 좋고 기분이 업되고 악재가 나오면 기분이 나쁘고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시장 오르면 기분이 좋고 시장이 떨어지면 기분이 나쁘고 아니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올라오면 기분이 좋고 떨어지면 기분이 나쁘고 이것은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이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올라오면 좋고 뭐가 좋아요? 기분이 좋을 뿐이죠. 왜냐면 올라가도 오늘 오면 내일 또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오늘 떨어진다고 해서 또 내일 떨어질 수 있지만 내일 또 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루만 더 생각해 보면 아니면 일주일 후만 생각해 보면 지금하고도 또 다른 상황이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일희일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희일비 한다. 일비. 그러니까 시장 오르는 날은 기분이 좋고 시장이 떨어지는 날은 기분이 나쁘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면 그 하루는 기분이 좋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떨어지면 그 하루가 기분이 나쁘고 그 일희일비 하는 것이죠. 이건 반응하는 거예요. 이건 대응하는 게 아니고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이것은.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반응하다가 하루 보내고 반응하면서 일주일 보내고 또 반응하면서 한 달 보내고 이렇게 그냥 반응만 하다가 그러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럼 뭐 기분 나쁜 일이 훨씬 더 많죠. 제가 늘 얘기했듯이 1년 365일 중에 오르는 날은 3, 4일밖에 안 된다. 30일, 40일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떨어지는 날인데 그럼 뭐 1년 내내 우울하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반응에서 벗어나서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결국 대응이라는 것은 이제 누가 대응을 잘하느냐, 그죠? 그 세력들이 대응을 잘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이제 개인들 중에서 그 상위 1%, 상위 1%에 속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을 한다. 이 얘기고 여기 수강생들도 결국 이제 우리가 그 세력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력은 아니고 우리는 엄연하게 개인 투자자인데 이 개인 투자자인데 주변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 이게 내 주변에 있는 개인 투자자하고 나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 투자자가 될 것이냐. 그래서 내가 뭘 알고 어떤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내가 어,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99%의 개인 투자자들하고 다른 투자자가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교육을 꾸준히 듣는 것이고 또 실전도 해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반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이게 대응을 해서 우리가 세력은 아니지만 그 상위 1%에 해당하는 이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해서 내가 될 것이냐. 지금 당장은 내가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뭐 1년 후, 2년 후, 3년 후 아니면 5년 후, 10년 후 가서 내가 그 상위 1% 개인 투자자로서 상위 1%에 해당하는 개인 투자자가 돼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것만 돼 있으면 결국은 시장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 그 종목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그 대응도 얼마든지 해갈 수가 있다. 그럼 대응만 잘해가면 그 대응을 잘하면 결국 시간만 잘 보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보나야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해서 그래도 두 배짜리, 세 배짜리 이런 수익을 만들어가는 게 그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5% 뜨기, 10% 뜨기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 손절, 익절 걸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저희는
가능한 한 중장기 투자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시장 좋고 나쁜 게 상관없이 설령 시장이 폭락이 나온다고 해도 아니면 시장이 급등이 나온다고 해도 뭐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던 패턴대로 그냥 꾸준하게 그 패턴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해서 시간을 이렇게 일주일 이게 저희는 이제 일주일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고 조금 길게 보면 한 달 한 달 이렇게 보내면서 가다 보면 제가 늘 얘기했죠. 시장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어차피 시간 지나서 보면 나중에 2배 갈 종목은 2배 가 있고 3배 갈 종목은 3배 가 있고 그 5배 갈 종목은 5배 가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떤 이제 믿음으로 가지고 이제 그게 자기의 어떤 믿음이 들려면은 자꾸 경험을 해봐야 된다.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시간 지나서 보니까 50% 수익도 주고 그래서 100% 수익도 주고 또 200%짜리 수익도 주고 뭐 이렇게 수익을 자꾸 만들어 주더라. 그래서 내가 손절할 일은 거의 없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해 가는데 그런 투자를 내가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래서 내가 자꾸 막 아까처럼 그 일일비하고 반응하고 자꾸 이럴 게 아니라 그렇죠. 주변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다 반응하잖아요.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하고 투자에 대해서 상의를 하거나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다. 얘기를 자기가 자꾸 하는 거예요. 주변 분들은 다 반응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큰일 났다. 막, 진짜 막 대박 나게 생겼다. 아직 대박 나지도 않는데 무슨 대박이 가봐야 하는 거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그 시장 좋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막 오늘 상한가 간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어요. 설령 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또 실망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또 원위치하고 또 다시 갈 길을 갈 거니까 그게 세력들이 이제 종목을 관리하는 패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기술적인 해석도 해드리고 이제 차트 보고도 설명해드리고 쭉 하는데 이렇게 묘하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2주 만에 이렇게 저 교육을 하는데 이 보세요. 2주 동안에 막 시장이 막 떨어지잖아요. 뭐 희한하게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별일이 없을 거 1, 2주 동안 별일이 없을 것 같지만 하필 이렇게 또 2주 동안 이렇게 저희가 교육이 2주 만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2주 동안에 시장이 막 엄청나게 약재가 나오면서 시장이 막 이렇게 어려워지잖아요. 이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 2주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다는 얘기시죠. 이게 보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투자라는 것이 제가 이제 시장도 얘기하고 제가 음, 제가 시장도 얘기하고 그 세력도 얘기하고 다 하지만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그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쭉 하지만 결국은 쭉 보면 결국은 누가 가장 중요하냐 누가 자기 자신이 중요한 자기 자신 자신과의 싸움이 중요하다.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자신과의 싸움이 뭐냐는 얘기죠. 그 자신과의 싸움이 이제 그런 거죠. 그 자신과의 싸움이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거요. 자신과의 싸움이 결국은 이제 시간 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결국 지금처럼 막 시장이 내려오고 막 악재 막 나오고 뭐 그렇죠. 막 계속 그러면 그리고 이제 내 계좌가 줄어들고 막 이러면 그러면 이제 본인들에게 멘탈이 무너진다니 멘탈이. 그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슨 뭐 진도를 나가봐야 의미가 없어요. 본인들 계좌가 줄어들고 막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이 마이너스가 나고 종목들이 그 났던 수익이 없어지고 그죠? 원금 어쨌든 종목들이 마이너스로 가고 막 본인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가게 되면 뭐가 뭐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겠어요. 제가 교육을 진행해도 보면은 일단 걱정이 앞서지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2,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해왔어도 이렇게 해서 시장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시장이 조금만 악재만 나오고 막 그러면 그냥 또 이렇게 이제 힘들어지는데 그게 시장과의 싸움도 아닌 거고요. 그 세력과의 싸움도 아니고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어렵죠, 그게. 그래서 그걸 이제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게 자기 자신과 싸움을 이렇게 잘 할 줄 알아야 이 투자자들 상위 1%에 들어가는 투자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자, 이건 이제 본인 스스로 이렇게 점검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지금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저희 이제 종목을 가지고 실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이제 저희는 우량주와 개별주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늘 얘기했듯이 지금은 제가 이제 이 우량주를 80%, 개별주를 20% 이렇게 이제 8대2, 이 8대2 비율이 중요해요.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이제 우량주하고 개별주를 이렇게 8대2, 80%, 20% 이것을 언제까지 하느냐, 본인들의 이제 이 주식 투자 자금이, 이 주식 투자 자금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제가 볼 때 한 20억 들 때까지는 이 비율을 유지하는 게 전 좋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량주 20%, 개별주 80%. 제가 이제 카카오나 뭐, 그러니까요. 카카오나 SK바이오사이언스를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뭐 카카오나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먹고 20% 들어가 있으면 10%, 10%, 20%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막 지금 뭐 가격이 내려오고 뭐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빨리 안 가고 이런 게 비중이 적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고통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뭐 개별주로 안 들어가고 뭐 카카오에 50%, SK바이오스 50%막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시간 보내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게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량주, 개별주를 가지고 이렇게 실전을 저희가 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그 실전을 지금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전이요, 실전. 근데 저희가 이게 이제 어디서 하냐면 이게 주식시장에서 한다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우량주는 주로 이제 코스피에 있는 종목이 되겠고, 저희가 이제 개별주는 그렇죠. 이 개별주는 주로 이제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는 이제 중장기로, 물론 중장기로 하고 있지만 이게 매매가 아니고, 저희는 매매가 아니고 중장기 투자를 지금 해가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이게 보면 시장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시장이 이제 1월부터 2월, 3월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년이면 그 12달 이렇게 있잖아요. 12달 있는데, 저희가 그 이제 주식시장에서 우량주든 이 개별주든 결국 주식시장 속에서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어떤 그 특성을 좀 알고서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뭐가 있냐면, 매달 그죠? 이렇게 12달, 1년 12달 매달 뭐가 있냐? 1년 12달 매달 있어요, 매달. 그게 뭐냐? 1년 12달 매달, 그게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이렇게 해서, 이때는 이게 3, 6, 9, 12,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때 이렇게 4개월, 3개월, 4개월에는 뭐가 만기냐면, 선물 만기일이다, 선물 만기일. 그래서 1년에,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언제냐면, 옵션 만기일하고 선물 만기일이 언제냐면, 이게 매월, 두 번째 목요일, 두 번째 목요일. 그게 오늘이죠, 오늘. 오늘이 두 번째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에서 보면, 오늘이 두 번째 목요일이죠. 두 번째 목요일.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옵션 만기일, 선물 만기일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이 만기라는 게 있어요. 옵션도 이렇게 만기가 있고 선물도 만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하고 선물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왜 투자자들이 옵션 만기를 해서 이렇게 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냐면 이 만기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기일 때문에. 이 옵션이나 선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건데 만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투자자들한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가.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옵션 만기일이나 이 선물 만기일 이때 옵션 만기일, 선물 만기일 이때에 결국 누가 이 만기일에 결국 세력이라 하면 결국은 이제 외국인과 그다음 기관이 되겠죠. 외국인과 기관이 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여기 이게 옵션이 됐던 선물이 됐던 결국은 만기일에 옵션도 결국 선물도 청산을 한다는 얘기. 청산을 이 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청산을 해야 된다. 청산을. 그러니까 그래서 청산을 하기 때문에 결국 옵션과 선물을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이렇게 이 두 번째 목요일이죠. 이게 두 번째 목요일이 어때 보면은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의 어떤 시장에 이때 옵션 만기일이 이때가 이 청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 어떤 시장의 지수로 보면 지수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변곡점이 생기는 날이다. 이렇게 보면 변곡점. 그리고 이게 청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개는 이때 이 날짜에 이 청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때의 지수의 변동성이 크다. 작은 게 아니고 보통 크다. 이렇게 이런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5번 쳐보세요. 5번. 저희가 선물 옵션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이 이렇게 막 그 위아래로 크게 출렁거리면 그 하루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왜 힘든지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매달 그 두 번째 목요일 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저희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저희 같이 이렇게 중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옵션 만기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옵션 만기일이나 선물 만기일 날이 가장 조심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이,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이나 선물 만기일 있는 날이. 그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어쨌거나,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 보면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 두 번째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있었던 날이고, 이게 지나갔지만,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고 어저께, 그렇죠. 오늘이 아니고 어저께, 아니면 오늘 아침에, 어저께, 어떻게 생각을 했어야냐면, 아,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니까 내일은 시장이 위로든 아래든 많이 출렁거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봤으면 그게 맞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옵션 만기일, 선물 만기일 이런 어떤 의미를 알고 있었다면 이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1년 12달이 이렇게 주식시장이 이런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특성을 알고 있었으면 이미 오늘이 아니고 아, 내일은 좀 시장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상당히 크게 출렁거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그게 거의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방금 먼저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3번 쳐보세요.
특히나 우리 시장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무튼 이제 또 잊어버렸을 테니까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이제 이렇게 주식 시장이 있고 주식 시장이 있고, 사실은 주식 시장이 연계돼서 주식 시장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이제 주식 시장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파생 시장이 있는 거예요. 파생 시장이. 이게 파생 시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선물 옵션 시장을 얘기한 겁니다. 선물 옵션 시장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도 제가 이렇게 이제 이게 개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개를 이렇게 그려서, 사실은 여기서 보면 이게 주식 시장이 이게 이제 개의 몸통이고, 어떻게 보면 요게 이제 여기 이게 이 파생 시장이 개의 꼬리인데, 원래는 이렇게 몸통이 흔들려 가지고, 몸통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흔들려서 요거에 맞춰서 꼬리가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려야 이게 정상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게 좀 거꾸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거꾸로 이게 몸통이 흔들려 꼬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꼬리가 이렇게 아래로 흔들리니까 요거에 맞춰서 몸통이 흔들린다. 몸통이 이렇게. 이 설명을 전에도 한번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제 그렇게 듣고 또 아마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한국 주식시장이,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 한국 주식시장은 이 파생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특히 선물 옵션 만기라든지 아무튼 이런 것들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단지 외국인들이 뭐 종목을 많이 팔고 종목을 많이 사고 이러기 때문에 주식의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보다는, 이게 선물과 옵션, 아무튼 선물과 옵션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더 많이 한국 시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을 이렇게 알고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좀 알고서 하시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장이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이 이렇게 코스피나 코스닥이 이제 코스닥이었고, 어차피 코스닥이야 코스피를 따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코스피가 뭐 위로 많이 오르든 밑으로 많이 내려가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거죠. 이게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이 어떤 종목을 종목을 많이 사서 시장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거꾸로 종목을 많이 팔아서 시장을 내려가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제 특히나 외국인들이 어떤 뭐 이렇게 선물이나 어떤 옵션을 이렇게 상방으로 많이 이렇게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 하방으로 베팅을 많이 하거나, 이래서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오르거나 많이 내리고 했을 때는 이 종목 때문에 그런 건지, 이렇게 선물 옵션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때는 보면 외국인들이 종목으로서는 별로 파란 것이 없는데 지수는 많이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종목을 많이 산 것이 없는데 지수는 많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는 종목은 많이 사거나 많이 판 게 아닌데, 그렇다면 저쪽 선물 옵션 가지고 이게 많이 올렸거나 많이 내렸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할 때는 이렇게 어떤 종목만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선물 옵션, 이게 파생시장까지,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몸통이 흔들려서 꼬리가 흔들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게 꼬리가 흔들려서 몸통이 흔들리는, 근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경우를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우리는 어차피 이제 저희는 이제 종목을 가지고 중장기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심리적으로 이렇게 멘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고서 이렇게 보시면, 그냥 무작정 큰일 났다, 막 시장이 많이 내려오니까 무작정 큰일 났다, 그 시장이 그냥 올라가니까 무작정 좋다, 이게 아니라,
이런 어떤 객관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들인 거예요. 이게 주관적인 게 아니고 객관적인 데이터다.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서 뭐 유튜브나 뭐 어디에서 막 언론에서 막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막 시장이 큰일 났다 막 아무튼 특히 오늘처럼 시장이 많이 내려가면은 어제부터 그랬지. 어제 지수가 2600 깨졌다고 막 난리를 치고 오늘 또 시장 게 또 많이 내려가고 이러면 문제 개인 투자자들은 완전히 멘붕이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매매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 오늘 해서 이틀이면 뭐 다 이제 멘탈이 다 나가지 않겠어요? 멘붕 상태에 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보시면 그러면 자 잠깐 그러면 오늘 지금 보시면 오늘 이제 수급이 어떻게 됐었나 보자는 거죠. 이게 투자자별로 이렇게 보시면 투자자별. 자, 보세요. 자, 이게 오늘 지나간 거예요. 오늘 지나간 건데 오늘 누가 많이 사고 누가 팔았나? 오늘 지수가 코스피도 코스닥도 많이 내려갔잖아요. 지금 보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많이 내려갔는데 코스피도 뭐 코스피 오늘 그 정도 내려간 건 많이 내려간 건 아닌데 그 개인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많이 내려갔다. 이게 생각한 거고, 사실은 코스닥이 지수로는 이제 많이 내려간 거예요. 코스닥이 오늘 거의 한 30포인트 내려갔기 때문에, 코스닥이 30포인트면은, 그거에 한 3배, 4배 잡아야 되니까 거의 한 100포인트. 코스피로 환산하면 거의 한 100포인트 내려간 겁니다. 100포인트. 엄청나게 내려간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코스닥이 엄청 내려간 건데, 그럼 오늘 보자는 거죠. 누가 사고 누가 팔았나. 이걸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코스피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늘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 이걸 안 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표를 보지 않으면 오늘 같은 경우에서 코스피도 많이 떨어지고 코스닥도 많이 떨어지니까 오늘 코스닥도 많이 떨어지고 코스피도 많이 이걸 제가 먼저 질문했어야 되는데 이걸 제가 표를 먼저 보여드렸네.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도 많이 떨어지고 코스닥도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개인들이 오늘 같은 날 개인들이 많이 샀겠느냐 많이 팔았겠느냐 이걸 제가 질문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표를 먼저 열어놔 가지고 보시면 오늘 보시면 이제 코스피도 코스닥도 많이 떨어졌는데 지수로 보면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보시면 개인들은 여기 보시면 개인들은 코스피에서 한 3천 4천조 한 3,900억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3천억 이렇게 많이 샀다는 거예요. 선물도 이만큼 사고 이 개인들이 보세요. 개인들은 개인들이 이렇게 3천억 코스피에서 4천억 코스피에서 4천억 3,900억이면 그 한 4천억 산 거죠. 코스닥에서 3천억 코스닥에서 3천억이면 많이 산 거죠. 이 개인들이. 그 다음에 선물에서 2,600억 원치 샀는데 그런데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결국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코스피도 많이 내려가고 코스닥도 많이 내려갔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그럼 누가 팔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오늘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코스피 여기 코스피가 지금 많이 내려간 것은 결국 누가 많이 팔았냐. 물론 기관도 많이 팔았지만 결국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는 거죠. 외국인이. 여기 보세요. 외국인 기관보다도 외국인이 더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코스피가 내려가고 그 코스닥은 누가 많이 팔았냐?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많이 팔은 것 같지만 오히려 개인들은 많이 샀다는 것이죠. 개인들은 많이 샀고 여기 보면은 기관이 많이 팔았거든요. 기관이 많이 팔아서 코스닥이 내려갔다. 이게 수급으로 보면 여기 이게 수급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옵션 만기일에 맞춰서 보면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기관들은 여기 보면 코스닥에서 많이 팔아서 결국 개인들은 많이 샀지만 개인들이 코스피에서도 많이 사고 코스닥에서도 많이 샀지만
결국 지수는 개인들이 산 거에 상관없이, 개인들에서 많이 산 거에 상관없이 결국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 거에 의해서 코스피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기관이 많이 파는 거에 의해서 코스닥이 내려가고, 결국 뭐예요?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피든 코스닥이 간에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다른 날도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이 특별히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더 이제 의미가 있는 날이긴 한데, 예, 보시면 이제 이런 것도 잘 이렇게 이제 어떤 특징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떨어질 때는 개인들이 많이 팔아서 떨어진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자, 외국인들이 2,800억을 팔았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기관들이 2,300억을 팔았는데, 자, 그러면 이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기관이 매도를 할 때, 이게 외국이나 기관이 매도를 할 때 이게 손절일까요? 익절일까요? 이거 한번 채팅창에 써보세요. 손절을 했을까요? 익절을 했을까요? 채팅창에 써보세요. 요거. 지금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많이 팔고, 그 다음에 기관이 코스닥에서 많이 팔았는데, 이게 손절을 했을까요? 익절을 했을까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헷갈리죠, 이게. 헷갈리죠. 보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외국이나 기관은 손절할 일은 거의 없어요. 손절할 일은 거의 없고, 자, 외국이나 기관은 결국 이제 질문이 조금 어렵게 나갔는데, 결국은 외국이나 기관이 파는 종목이 어떤 종목을 팔았을 거냐, 얘기죠. 어떤 종목을 팔았을 거냐, 어떤 종목을. 그러면 결국은 외국이나 기관도 종목을 들고 있을 때 뭘로 들고 있냐면, 저희처럼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들고 있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로. 외국이, 그 돈 많은 외국이나 기관들이 한두 종목 들고 있겠어요? 외국이나 기관들은 다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들고 있듯이, 저희가 종목을 가지고 있듯이 외국이나 기관들은 포트폴리오로 들고 있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로. 그리고 외국이나 기관이라는 것은 결국 뭘 하는 거냐면 펀드를 운영하는 거예요. 펀드를. 그러면 펀드라는 건 뭐예요? 펀드는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결국 포트폴리오예요. 펀드라는 것은 포트폴리오. 여기서 외국인이라고 했지만 이 외국인은 이게 외국계 펀드를 얘기한 거예요. 외국계 펀드. 외국인이 아니고 외국계 펀드. 결국 우리 기관이라는 것은 이게 국내 펀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국내 펀드. 국내 펀드를 운영하는 그런 게 기관이고, 외국인, 우리가 보통 외국인 하지만 그 외국인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외국계 펀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계 펀드. 외국계 펀드. 방금 한 얘기 이해 가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하려면 외국인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도 외국계 기관 이렇게 해야 돼요. 외국계 기관. 외국인이라고 하지 말고. 왜 자꾸 외국인이라고 하는지. 이것도 외국인이라고 하지 말고, 좀 걔들 헷갈리지 말라고. 외국계 기관이라고 해야, 이거 구분해서 이건 국내 기관, 이렇게 하고, 국내 기관하고 외국계 기관, 이렇게 해주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덜 헷갈릴 텐데, 이걸 자꾸 외국인 하니까, 외국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모양이다.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다 이게 외국계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국계 기관. 외국계 기관.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이 됐든 국내 기관이 됐든, 이 국내 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 저기 미래에셋 자산이라든지,
아니 뭐 한국 뭐야 삼성 투신이라든지 삼성 자산운용사 있잖아요. 그 삼성 투신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국내 기관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외국계 기관들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 뭐 피델리티라든지 그 뭐 있어요. 뭐 아무튼 응? 그 JP 모건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지사 형태로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들이 국내에 이 지사 형태로 들어와 있는 거지. 지사 형태로. 자, 그래서 결국 국내 기관이 됐던 외국계 기관이 됐던 다 어떤 종목 몇 개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처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그 국내 기관들도 다 거의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고 외국계 기관들도 포트폴리오 들고 있고 저희도 역시 포트폴리오 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하고 외국계 펀 기관하고 그 국내 기관을 뺀 나머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종목 몇 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종목 몇 개를.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종목을 제가 늘 얘기했듯이 개인들이 이 종목을 이렇게 10개를 들고 있던 20개를 들고 있던 30개를 들고 있던 이게 종목을 많이 들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종목을 많이 들고 있다고 해서 이게 포트폴리오가 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포트폴리오가 드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포트폴리오가 들려면 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 있어야 그게 종목들이 10개가 들어가 있던 20개가 들어가 있던 저희처럼 50개가 들어가 있던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그게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종목 수만 10개, 20개, 30개 돼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디에요? 신문 보니까, 어디 방송 보니까, 어디 경제신문 보니까, 어디 유튜브 보니까,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서 한 종목 사놓고, 또 어디서 좋다고 하니까 한 종목 사놓고, 이렇게 종목을 자꾸 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10종목 되고 20종목, 30종목 됐다. 그럼 그게 포트폴리오냐? 그건 포트폴리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내 나름대로의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방향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방향에 맞게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이렇게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이렇게 저희처럼 한 종목, 두 종목 했던 것이 지금 한 50종목 이렇게 됐듯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지, 종목 수만 이렇게 몇십 종목 들고 있다고 해서 그게 포트폴리오가 되는 게 아니다. 어떤 방향과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그랬을 때 종목이 10종목이 됐든 20종목이 됐든 30종목이 됐든 저희처럼 50종목이 됐든 그래야 그게 포트폴리오가 된다. 그래서 외국계 기관이나 국내 기관들은 반드시 어떤 방향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것이죠. 자, 방금 한 설명 이해 가신다. 5번 쳐보세요. 5번. 5번.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계속 포트폴리오 얘기를 했는데, 그 포트폴리오라는 게,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이제 그 테마주를 염두에 두고 개별주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렇게 해서 이 종목들을 이렇게 이제 분산해서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종목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펀드를 운영하는 거다. 그것도 우리가 종목도 우리가 고르고 그다음에 비중도 우리가 조절을 해서 비중도 우리가 결정을 해서 그 종목 대비 비중을 결정해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저희는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직접 펀드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15년 동안에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아무튼 줄기차게 했었지만 지금은 굳이 펀드에 대해서 설명 안 해도 된다. 왜? 저희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이것 자체가 지금 펀드다. 저희는 그래서 펀드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종목도 직접 사고, 그다음에 파는 것도 직접 팔고, 그 비중도 직접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수익을 만들어 가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종목 몇 개를 관련은 이런 게 아니고
펀드를 운영하면서 펀드를 관리해 나가고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간다. 결국 저희는 펀드를 운영해서 그 펀드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간다. 근데 그 펀드를 누구한테 맡겨서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한다. 내 계좌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펀드에 들어가는 종목을 어떤 방향과 어떤 기준을 뚜렷하게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비중도 거기에 맞게 하면서 그 타이밍도 사는 타이밍, 보유하는 타이밍, 파는 타이밍 이것을 다 시장 흐름 아니면 그 종목 흐름 아니면 더 크게 본 사이클 그거에 맞춰서 운영해 가기 때문에 결국 저희는 결국 종목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통한 펀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펀드를 보통 펀드는 이제 우리가 맡겨서 이렇게 하지만 보통 공모펀드라는 것은 우리가 맡겨서 하는 거죠. 수수료를 주고 맡겨서 하는 거고 저희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옵션 만기일 요게 겹쳐져 있었고 오늘 이제 수급을 보면 장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제 살펴보는 거지만 이 보시면 오늘은 오히려 개인들은 오늘 개인들이 엄청나게 손절을 했을까 오늘 개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을 것 같지만 거꾸로 개인들이 오히려 많이 샀다는 것이죠 오늘 같은 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시장은 많이 어떻게 보면 급락을 했다. 시장은 그 왜 그러냐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오늘은 개인들이 많이 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시장과 관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시장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많이 사고 파는 거고 상관이 없다. 자, 그게 중요한 거고요. 결국은 코스피가 많이 오르려면 결국은 누가 사야 돼요? 결국 외국인이 사야 된다는 얘기고 코스닥이 많이 오르려면 결국 누가 사야 돼요? 기관이 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보면 그 반대로 얘기하면 결국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누가 많이 팔아서 떨어졌냐? 결국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코스닥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코스닥이 많이 떨어졌다면 언뜻 생각하면 개인들이 많이 팔아서 코스닥이 많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반대라는 거죠. 오히려 코스닥 많이 떨어진 날 보면 개인들은 많이 샀다는 얘기죠. 그런데 코스닥 지수는 많이 내려갔다 보시면 근데 여기서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시장이 많이 떨어질 때 그때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또 코스닥이 많이 떨어질 때 그 다음에 여기 기관들이 많이 팔았다. 그럼 언뜻 생각하면 아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럼 손절을 했다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다 포트폴리오 들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어떤 종목을 파느냐 오늘 같은 날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을 파는 것이죠. 이거 잘 보세요. 손실난 종목을 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오늘 같은 날 손실난 종목들 중에서 손실난 종목을 파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 중에서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종목을 오늘 같은 날 딱 잡아서 파는 거죠. 오늘 같은 날 딱 잡아서 팔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본인들은 종목을 팔면서 수익을 내면서 팔면서 지수는 끌어내린다. 이게 기술이죠, 이게. 자기네들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 중에서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을 팔면서 그 수익은 수익대로 챙기면서 시장의 지수는 끌어내린다. 이게 세력들의 기술이죠, 이게 세력들의 기술. 자,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지금 그게 이 표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표에. 응? 그러니까 이 표를 보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우리 개인들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 잘 보시면. 그럼 우리도 여기 그 외국이나 기관들처럼 하면 되잖아요. 외국이나 기관들처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다가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들
시장 좋고 나쁜 건 상관없이 그때그때 매도를 해가면 가잖아요. 응? 그러려면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어야죠. 종목 한두 개를 들고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들처럼 일반 개인들처럼 종목 한두 개로 자꾸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여기 외국인이나 기관들처럼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으면서, 그러면 거기에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시장 좋고 나쁜 거에 상관없이 수익이 어느 정도 많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그 수익의 크기를 판단해서 하나씩 하나씩 매도를 해가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보면. 그게 오늘 같은 날 지금 이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이 표가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같은 표를 보고도 지금 제가 설명했듯이 이런 것이 보이냐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딱 표를 열어서 이렇게 외국인이 얼마 팔았고 기관이 얼마 팔았고 개인이 얼마 샀고 이걸 딱 보면 그 숫자만 보고 끝나지 그 의미를 아느냐는 얘기예요. 이걸 딱 이 표를 보고 이게 보시면.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표들이 상당히 중요한 표예요. 그러니까 이 표의 의미를 이렇게 제대로 해석을 할 줄 알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들이 이 표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일반 개인들은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숫자만 보고 지나간다. 그 숫자만 봐갖고 뭐가 이해가 가요? 안 가지. 그냥 그냥 개인이 많이 샀구나. 그러니까 개인이 많이 사서 떨어지는 모양이다. 음? 그 외국인이 오늘 시장이 떨어지는 날 외국인이 팔고 또 오늘 코스닥이 떨어졌는데 기관이 많이 팔았는데 그러면 그러면 외국인도 기관도 아까 제가 채팅창에 써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관 외국인이 오늘 손절을 많이 한 모양이다. 그렇죠. 이렇게 숫자만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숫자만 보면. 그런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같은 날, 오늘까지 시장은 떨어졌지만 외국이나 기관들은 그 파는 종목을 보면 다 수익을 내고 판 종목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것을 개인들도 평소에 준비를 잘하고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하면 그럼 여기 외국이나 기관들처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시장 좋고 나쁜 거에 상관없이 시장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특히 오늘 같은 날 상당히 이렇게 보면, 이렇게 표를 보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보시면. 자,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수급을 보면 이제 이런 의미가 있었다. 이런 거고요. 어차피 오늘은 이제 지나간 날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자, 여기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안 가지고 있겠지만, 오, 그 대선주를 이제 초기 하셨던 분들은 이거 보세요. 이거 이 메디앙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메디앙스. 저희가 이제 이 종목을 들어갈 때는 이게 이제 메디앙스 가지고 이게 보령 메디앙스 이름이 보령 메디앙스 때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메디앙스로 이름이 지금 바뀌어져 있는데 자, 자 메디앙스 종목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5번 쳐보세요. 채팅창에 5번 쳐보세요. 메디앙스 종목 가지고 계신 분 지금. 자, 이 메디앙스도 저희가 이제 고생을 거의 한 2년 이상 한 종목인데 이 메디앙스가 이제 사실은 이 메디앙스가 제가 이제 이 저출산 종목으로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메디앙스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넣을 때는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에 제가 이 베디앙스 종목을, 이게 저희가 이게 보령 메디앙스 때 이걸 제가 이렇게 매수를 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50% 정도 매도 수익을 내고, 50% 정도 수익을 내고 이렇게 매도를 한번 했어요. 매도를. 그것도 짧은 기간에 아마 2, 3주 만에 이렇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매도를 했다가 이게 다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매도를 하고 다시 이게 재매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해가는 중간에 이렇게 이제 수익을 한번 내고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재매수를 해서 분할 매수를 해가는 중에 이게 이제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이게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유들에 의해서 이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목을 아무리 체크하고 잘 골라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이제 거래 정지가 이게 보세요. 거래 정지가 한 번 됐다가 이게 다시 풀렸었어요. 거래 정지가 풀렸다가 또 다시 거래 정지가 거래 정지 또 들어왔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메디앙스라는 종목이 이게 저출산 중에 거의 이게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거의 이제 대장주 성격으로 제가 이제 들어간 거였는데 상당히 아깝게 됐죠. 이게 대장주 성격으로 제가 이렇게 들어갔던 건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게 거의 한 2년 정도 이게 이제 아무튼 그 거래 중지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는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아마 혹시 이게 이제 이 정권이 바뀌면 이게 상황이 바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이게 조심스러우니까 제가 말은 못하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속으로 이게 혹시나 정권이 바뀌면 이게 풀릴 수도 있겠다. 그거 이제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무튼 제가 이렇게 감으로 봤을 때 그건 제가 처음에 거래 정지될 때부터 이건 뭐가 좀 이상하다. 아무튼 이렇게 이것도 저희가 좀 공부하고 있는 이 재무제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회계 문제를 이제 해서 이렇게 거래 정지를 시켰는데, 그것도 이게 회계사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반반이에요, 반반. 그러니까 반은 문제가 없다, 반은 조금 이렇게 엮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게 어떤 딱 한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회계사들도 이렇게 딱 답을 못하는 어떤 뭐 그런 어떤 묘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메디앙스가 이제 그 내일부터인가 다시 거래가 재개가 돼요. 이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된다. 재개가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로서는 좀 이제 다행스럽게 됐는데, 그때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메디앙스는 이제 제가 그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매도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보면서 다시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면 다시 이제 상황과 흐름을 보면서 다시 대응을 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마음대로 또 막 팔거나 더 사거나, 이제 없는 분들끼리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 이제 판단해서 좀 더 살펴보고 더 판단을 해서 이게 저희가 이제 여기 그 메디앙스 말고도 그 저출산 종목을 몇 종목 들고 있어요. 저희가 포트폴리오 속에 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메디앙스가 아마 이런 게 거래 정지 이런 거 안 묶였으면 저희가 수익을 꽤 냈을 거예요. 메디앙스 가지고. 그래서 좀 아쉽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아무튼 거래가 다시 재개가 돼서 다행스럽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고, 없는 분들은 지금 섣불리 사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한번 체크해 보면서, 그러니까 한번 점검해 보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좀 기다리셔라. 그렇게. 자, 방금 현재기 설명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3번.
자, 그래서 이제 그 종목을 이렇게 잘 골라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오늘 수급을 가지고 오늘 옵션 만기일 날 이렇게 해서 뭐 수급표를 가지고 설명드렸지만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어떤 종목을 한다기보다는 포트폴리오라는 거 뭐냐면 결국 종목들의 모임, 종목들의 모임, 종목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모아서. 근데 종목을 아무렇게나 모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어떤 종목을 그냥 아무 기준도 방향도 없이 모으는 게 아니고 저희는 뚜렷하게 어떤 테마를 염두에 두고 그 테마에 염두에 두는데 그 테마에 염두에 둬서 아무 종목이나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한다. 아까도 했지만 그 테마 플러스 기준 요걸 가지고 저희는 종목을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 수를 따지면 한 50에서 100종목 정도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이게 이제 이 종목을 테마 플러스 기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종목들을 골라서 그 다음에 이 기준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테마와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그래서 종목 수로는 한 50에서 100종목 정도를 염두에 두고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종목들을 이렇게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이것을 저희가 종목별로 대응을 해간다. 그래서 종목들을 이제 여기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을 대응을 해가면서 저희가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수익이 드는 것이죠, 수익이. 근데 이 수익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 저희가 종목을 매도할 때 그 시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으면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있고 시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으면 포트폴리오에 있는 어떤 종목들을 이렇게 매도를 할 때 이 매도하는 시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오르는 시기에 이렇게 매도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종목에 따라서는 이 종목 매도가 그렇다고 손절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종목을 매도하는데 다 수익을 내면서 매도를 하는데 이런 데서 내려가는 데서도 매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수익을 내면서 매도를 할 수가 있다. 이게 포트폴리오인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외국인하고 기관, 오늘 같은 날, 제가 아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많이 팔아서 그 시장이 많이 내려갔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오늘 같은 날 손절했겠느냐, 입절했겠느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잖아요. 채찍자에 써보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희도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매도하는 종목 수가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매도하는 종목 수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나 이렇게 떨어질 때는 아무래도 매도하는 종목 수가 적겠죠. 요거 어차피 시장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어쨌거나 시장이 올라갈 때든 내려갈 때든 저희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매도할 종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저희는 몇 종목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들고 있기 때문에 아까 외국이나 기관들처럼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올라갈 때는 매도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고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내려오거나 시장이 안 좋거나 개인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무래도 매도는 종목 수가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은 상식이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손절을 거의 없는 것이고 다만 수익을 내면서 매도를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종목 수가 많이 나오는 거고 매도할 종목이 아무튼 시장이 이렇게 내려갈 때는 매도할 종목이 좀 적게 나오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결국은 매도할 종목은 꾸준히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게 저희나 외국이나 기관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면을 봤을 때.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 외국이나 기관들은 이제 이게 보세요. 이게 외국이나 기관들은 자 보세요. 외국이나 기관들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외국이나 기관들은 종목을 선택할 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고를까요? 작은 종목을 고를까요? 자, 이거 채팅창에 써보세요. 자, 외국이나 기관들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종목을 고를 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고를까요? 작은 종목을 고를까요? 이 채팅창에 써보세요, 한번. 그렇죠. 어? 자, 아무튼 본인들 생각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답을 적으란 게 아니고 본인들 생각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생각대로.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본인들 한번 생각대로 적어보세요. 생각대로. 자, 어,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질문을 제가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것도. 자, 보세요. 자, 이제 먼저 외국인들의 기관들이 투자 자금이 외국이나 기관들은 투자 자금이 클까요, 적을까요? 그러면 보세요. 외국이나 기관들은 아무래도 외국이나 기관들은 아무래도 투자 자금이 최소한도 조 단위잖아요. 조 단위. 응? 몇 조 이상 되잖아요. 몇 조 이상.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보면 이제 제가 얘기했죠. 순서로 따지면 이게 자금의 크기로 따지면 외국인 자금이 제일로 크고 그다음 기관 자금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개인들 큰 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들 자금이 제일로 크고, 그 다음에 국내 기관들 자금이 두 번째 크고, 그 다음에 개인 큰 손들 자금이 이제 세 번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보시면. 이게 외국이나 기관들은 이 자금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자금이 크니까 아무래도 종목을 고를 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고르게 됩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100%는 그럴 거 아니지만 그 80%, 90%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가지고 하는 거고 저희는 반대라는 거죠. 저희는 항상 그랬잖아요. 저희한테는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적은 종목이 좋다. 이게 개별주 중에서 저희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 수강생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이 좋다. 적은 종목. 왜요? 이건 반대예요. 저희는 투자 자금이 막 있어 몇십억, 몇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 막 몇십억, 몇백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뭐 많이 가지고 오신 분들이 한 10억 정도 뭐 이 정도 이렇게 가지고 하는 이런 형태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을 하는 게 유리하다.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은 포트폴리오 운영하는데, 포트폴리오라는 의미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외국이나 기관이나 의미가 있는 차이가 뭐냐?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이나 기관들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저희나 결국 이제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을 가지고 오는 것은 저희하고 그 다음에 요 개인 큰손들, 요 개인 큰손, 개인 큰손하고 이제 저희 여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개별주 이 종목들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별주 종목들을 뭐 외국인이 많이 산다, 기관이 많이 산다, 그 크게 의미 없어요. 그분들은 뭐 그걸 사가지고 막 그 몇 배씩 내려고 한다는 보다도 종목이 워낙 좋으면
그냥 수익 적당히 내고 빼려고 하는, 그 매도하고 그 종목에서 떠나려고 하는 것이지, 결국은 음, 저희가 하는 이게 개별주 테마주들은 이게 외국이나 기관들이 한다 이것보다는 이 개인 큰 손들이 하는 그런 종목이다. 이게 같은 세력이지만 세력도 다르다는 거예요. 세력도 외국인 세력이 있고 기관 세력이 있고 개인 큰 손 세력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이렇게 테마를 염두에 둔 이런 종목들은 거의 한 80% 90%는 이게 개인 큰 손들이 종목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는데, 아무튼 그 포트폴리오인데,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하는 포트폴리오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저희도 이렇게 외국이나 기관들처럼 좀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시가총액이 큰 종목,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다. 그러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 자금이 최소한도 한 20억 이상은 돼야, 20억 이상은 돼야, 그래야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시가총액 큰 종목은 이제 최소한 시가총액이 1조 이상짜리, 1조 이상 되는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 아무래도 투자 자금이 아무튼 20억 이상 됐었을 때, 그랬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량주하고 개별주를 얘기하면서, 이게 우량주라는 것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가총액 큰 종목, 그래서 1조 이상, 아무래도 1조 이상 이렇게 되는 종목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개별주는 제가 얘기했듯이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 제가 이제 시가총액은 한 5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요 사이. 제가 그 예전에 그림으로 계속 그려놨어요. 오프라인에서 교육할 때 계속 그려놨던 그림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투자 자금이 20억 대부분, 수강생분들은 거의 20억 밑에 대부분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20%, 이것을 한 80%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 얘기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5번 쳐보세요, 5번. 자,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로서 그 내 조건이 어떤 조건에 있느냐, 이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잘 생각을 해서 그 본인들의 투자 조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조건, 그러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그게 꼭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조건이 뭐냐, 그래서 내 투자 조건이 뭐냐, 첫째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조건이 뭐냐, 그리고 거기에 맞게 시장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종목도 선택을 해서 같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투자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갖춰놓은 이 투자 조건이 뭐냐, 내가 갖춰놓고 있는 투자 조건이 뭐냐. 그래서 투자 조건을 먼저 잘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서 이 투자 조건에 맞는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가야, 그래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투자 자금에 어떻게 보면 투자 자금의 어떤 효과와 효율을 최대화 시켜 갈 수가 있다 이 얘기죠. 본인들의 투자 조건에 맞게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자금을 운영해 가야,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투자를 통해서 얻는 이 투자 효과와 어떤 투자의 효율성, 이것을 최대한 살려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투자 조건이 이렇게 20억 이렇게 미만에 있을 때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운영해 가시는 것이 투자의 효과와 투자의 효율을 최대화 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수강생분들한테 제가 이 8대2
2대8 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요 부분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또 비트코인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도 해서 비트코인도 그 한 10% 정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10% 그렇죠. 우량주 20%면 이게 이제 개별주 이렇게 한 7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 비트코인은 본인들 총 자산의 한 10% 정도를 제가 하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지금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이게 비트코인을 지금 이제 지금 본인들이 지금 비트코인 제가 매수를 지금 거의 이제 1년 전부터 자꾸 매수를 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매수했는지 한번 채팅창 한번 적어보세요. 본인들이 비트코인 얼마만큼 샀나 한번 적어보세요. 괜찮으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그거 알아야 제가 또 저걸 진행을 하니까요. 한번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뭐 어차피 본인들 자금 형편에 맞게 하는 거니까 제가 이거 두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지금쯤에서 그 비트코인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해갈 거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 수강자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매수를 했는지를 제가 알아야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또 이렇게 추가 매수를 이렇게 쭉 해갈 건지 이런 것들을 제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샀냐 적게 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본인들 저기 여건에 맞게 매수를 하셨을 테니까 보면은 음? 한번 쭉 적어보세요. 한번 쭉 적어보세요. 이 비트코인 앞으로도 계속 쭉 해가야 되는 거니까 한번 이걸 제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하고 지금 한번 쭉 적어보세요. 많이 샀고 적게 사고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매수한 대로 한번 쭉 써보세요. 뭐. 자, 그 다음에 뭐 지금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지금 저희가 개별주가 예, 개별주가 아무튼 지금 50종목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수 있잖아요. 종목의 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수가 지금 몇 종목 정도 되는지 그거 한번 채팅창에 한번 쭉 적어보세요. 지금 본인들이 몇 종목 가지고 있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수. 한번 쭉 써보세요. 채팅창에. 이것도 제가 좀 알아야 저걸 왜 비트코인, 알트코인 제외하고 종목만요, 종목만. 저희 개별주, 우량주 빼고 개별주 종목만요, 개별주. 예. 몇 종목인가 쭉 한번 써보세요. 종목 수 한번 쭉 써보세요. 이거. 이걸 진작에 제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쭉 적어보세요. 그래야 제가 수강생들이 지금 어떻게 따라오고 있는지 이런 걸 제가 좀 파악을 해야, 그래야 앞으로 또 방향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갈 수가 있으니까 방향을 좀 수정하든지 방향을 좀 잡아가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강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드리는 종목들을 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이걸 제가 진작에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제가 음,
아니 이제 그 본인들이 들고 있는 종목을 다 쓰시면 안 되고 제가 드린 종목들 중에서 제가 이제 저기 아까 보면 제가 아까 몇 종목이에요? 그 한 50종목 정도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린 개별주, 그러니까 제가 드린 개별주, 제가 이 강의 시간에 드린 종목, 강의 시간에 드린 종목, 강의 시간에 드린 종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안 드린 종목까지 하시면 그렇고 아무튼 제가 드린 종목들 중에서 몇 종목 들고 있냐. 그러니까 제가 강의 시간을 통해서 드린 개별주 중에서 몇 종목, 몇 종목을 들고 계신지 몇 종목. 그거 한번 쭉 적어보세요. 채팅창에 쭉. 아, 이걸 제가 한번 쭉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오프라인 같으면 이걸 제가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게 온라인 교육이니까 이렇게 채팅창에 한번 쭉 적어보시면 지금 제가 드린 종목들을 수강자분들이 어떻게 지금 가지고 가고 계신지 이것을 제가 쭉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한번 적어보라고 하는 거니까요. 한번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교육 끝나고 한번 쭉 세보세요. 제가 다음 교육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제가 그 점검을 해볼 테니까 아무튼 어, 요걸 제가 좀 어느 정도 쭉 파악을 해야 이제 그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좀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아무튼 종목을 다 아직 안 세보신 분들은 오늘 교육 끝나고 한번 쭉 본인들 계좌 보시면서 한번 쭉 세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을 제가 다시 잡아드립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좀 가격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가격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7천만 원, 8천만 원 갔다가 그때 7천, 8천을 갔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오늘 보면 뭐 3,800 막 이렇게까지 내려왔던데 보면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이따가 제가 이제 차트 보면서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은 이 비트코인을 아까 제가 이제 얼마 사셨나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제가 한번 적어보시라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저는 좀 가격적으로 뭐 가격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 있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 비트코인이 없거나 지금 있는데 내가 좀 더 사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제가 드리는 이 기준을 보고 이 기준을 참고해서 없는 분들은 이 기준을 두고서 이렇게 한번 더 없는 분들은 매수를 해보시고 내가 있는데 좀 현금이 어떤 투자 자금이 좀 더 있어서 한번 더 사보겠다. 이런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한번 사보세요.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차, 2차, 3차 이게 돈을 다 쓰지 마시고 저희는 이렇게 투자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거 맞추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뭐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비중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비중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 이것만 이제 흐름에 맞춰서 고민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대응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대응을 이거 가지고 있는 현금에 맞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유 자금에 맞게 그냥 비중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아무튼 그걸 해놓고 근데 저희는 손절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저는 비중 줄일 일은 없어요. 손절을 할 게 없으니까 저는 손절을 할 일이 없어요. 저는 비트코인도 뭐 손절 안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개별주들도 손절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비중을 줄일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적으로 많이 내려오게 되면 저는 오히려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지 비중을 줄일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방향에서 보면 그래서 현금을 이렇게 3천만 원 한다 그러면 이게 먼저 자금을 이렇게 먼저 나눠 놓으라는 거죠. 이렇게 나누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이제 계좌 하나에 따르니까 다 써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정확하게 하려면 이게 이제 보면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업비트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한 군데 넣어놓으면 한 번 다 써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업비트하고 예를 들면 뭐 빗썸하고 어? 빗썸이죠. 빗썸하고 또 뭐 해서 뭐 코인원이다.
코인원이다. 그러면 여기다도 계좌를 하나 만들고, 계좌를 여기다 하나 만들고, 여기다 하나 만들고, 여기다 만들고, 세 개를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다 1,000만 원을 놔두고, 여기 1,000만 원을 놔두고, 1,000만 원을 놔두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 1차 매수 때는 여기 여기 업비트에서 하고, 2차 매수 때는 여기 1,000만 원 있으니까 여기 가서 하고, 3차 매수 때는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업비트에서 계좌를 이렇게 막 두 개, 세 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자금을 나눠놔야, 우량주도 마찬가지. 우량주도 살 때 한 계좌에 넣어놓으니까 그냥 한 번에 다 사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를, 우량주도 제가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하시라는 건데, 그때도 이렇게 이제 자금을 얼마치를 살 건가를 결정하고, 그래서 그 금액을, 계좌를 세 개를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3천만 원치를 산다. 그러면 이 계좌에 1,000만 원, 저 계좌에 1,000만 원, 저 계좌에 1,000만 원 이렇게 내놓고, 1차 매수 때는 이 계좌에 사고, 2차 매수 때는 저 계좌에 사고, 3차 매수 때는 또 저 다른 계좌에 사고, 이렇게 사야 된다. 자, 방금 한 얘기 이해 가신다. 5번 쳐보세요, 5번. 그래서 먼저 돈을 나눠 놔야 돼요. 돈을 한 군데도 나누니까 그냥 한 번에 다 사버리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특히 우량주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개별주야 저희가 어차피 분할 매수니까 계좌 하나에 넣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비트코인이나 우량주 같은 경우 이게 돈이 있으면 그냥 한 번에 다 사버리니까 그게 대응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1차 매수는 일단은 이렇게 시장가로 사시고, 2차 매수는 제가 여기 2차 매수는 여기 3천만 원 근처 보면 사고, 여기 3차 매수 2천만 원 근처 보면 사는데, 이것도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여기 시장가에 사는데, 여기 시장가에 사는데, 시장가에 다 사지 마시고, 일단 이거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나누시란 거죠.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500만 원은 이렇게 시장가에 사시고, 그다음에 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게 10번 나눠서, 제가 늘 얘기했던 10번 나눠서 이렇게 이제 일봉, 그죠? 일봉, 종가, 음봉. 그래서 제가 업비트를 기준했을 때는 오전 9시에 일봉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음봉 나왔을 때 그때만 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50만 원어치 사는 거니까요. 이미 50만 원치를 이렇게 음봉이 나오게 되면 오전 9시 지나고 나서 매수를 하셔라. 양봉 나왔으면 사지 마시라. 이런 얘기고, 이렇게 해서 없는 분들은 요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사보시고, 요 기준에 맞춰서 사보시고, 지금 이 가지고 계신데 추가로 좀 더 매수를 하시겠다. 추가로 이렇게 없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매수를 좀 더 하겠다. 여러분들은 이 기준을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고, 저는 지금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비트코인에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요. 미래에 있을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 이 호재는 뭐냐면, 그 현물 ETF예요. 현물 ETF가 특히 미국에서 이 현물 ETF가 언제 만들어지냐.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그 현물 ETF가, 저는 이제 올해가 지금 22년도고 내년이 2023년도인데, 저는 제 생각은 이게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저는 아마 내년쯤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지금 엄청나게 악재들이 지금 나오고, 이게 비트코인보다 또 코인 관련해서 엄청나게 악재가 나오는 걸로 봐서, 저는 거꾸로 혹시라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이 2023년도가 아니고 2022년도에, 이거 2022년도 몇 개월 안 남았지만, 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혹시 2022년도에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요. 반대로. 원래는 지금처럼 이렇게 악재가 많이 안 나오면
이 코인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아무튼 이것들과 관련해서 이 시장들과 관련해서 악재가 지금처럼 이렇게 안 나오고 좀 평온하게 이렇게 갔으면 오히려 저는 비트코인의 이제 현물 ETF가 아마 내년쯤 이렇게 내년쯤 아무튼 미국 주식시장에 이게 상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악재들이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악재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저는 거꾸로 생각한다. 거꾸로 혹시 올해라고 해야 이제 2020년 12월까지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올해 안에 현물 ETF가 이렇게 상장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좀 의심이 든다. 이렇게 보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혹시, 이게 저는 항상 반대로 생각하니까, 이게, 혹시 이 비트코인에서 가장 큰 호재는 이 현물 ETF가 미국 증시에 이 상장이 되는 것인데, 이걸 지금 앞에 놔두고 엄청나게 지금 악재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거꾸로 해석이 돼서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좋은 가격대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저는 추가적으로 좀 비중을 좀 자꾸 늘려놓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거꾸로 판단이 된다.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반대로 저는 반대로 그동안에 제가 투자했던 어떤 경험들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악재들이 저는 호재로 보인다. 자, 지금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3번.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런 경우를 수십 번도 더 봤거든요. 이런 경우를. 한두 번이 아니고 저는 수십 번을 더 봤거든요. 이런 경우를. 자, 잠깐 한 5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5분.